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 학개론 문제를 풀어나갈 송도윤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총론이라는 과목이 떠 있죠. 우리 부동산 학개론은 총 8가지 파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장 첫 번째 총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총론에서는 여러분들 보통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보통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이 3문제를 다 맞추시는 게 맞아요. 왜 맞냐고 얘기하냐면 총론에서 나오는 3문제는 뭐다? 문제가 난이도가 아주 쉽다. 난이도가 아주 쉽다. 그런데 최근에 출제위원들이 조금 문제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뭐다? 박스형 문제로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박스형 문제로 내는 경우를 좀 조심하자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단순 암기형 문제가 많으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쉽게 푸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개념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개념은 부동산의 개념, 즉 뭐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과 복합 부동산 이렇게 나뉘고요. 그 복합 부동산보다 뭐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 주셔서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크게 3가지가 있죠. 뭐다? 법률적, 경제적, 기술적 혹은 물리적 측면이다라는 거. 요거 3가지를 포인트로 잡아주셔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부동산의 분류랑 특성은요. 특성은 특히나 뭐다? 자연적 특성. 요거 봐주시면 됩니다. 자연적 특성에 대해서 잘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동성,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인접성 이 5가지를 부동산의 자연적 특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자연적 특성 5가지를 잘 포커스 맞춰서 공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부동산의 분류는 뭐다? 토지 용어 정리 잘 해주셔야 됩니다. 뭐다? 토지 용어 정리에 대해서 힘을 주셔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속성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속성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의 속성이 어디에?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라는 것을 개념을 기준으로 여러분과 함께 어디까지가 사적 부동산이고 어디까지가 공적에 해당하는 건지 이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총론 처음에 몇 문제?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총론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9시 반에 탁 시험 문제를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파트라는 거. 그래서 총론 반드시 시험의 첫 문제 1번, 2번, 3번 문제에 나올 거니까요. 반드시 잘 정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와 함께 푸시다 보면요. 아, 총론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걸 가볍게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총론 우리 첫 시간에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론입니다. 총론은요, 여러분들 첫 번째, 두 번째 문제를 건너뛰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를 건너뛰시고 자, 어디로 오자면 이쪽으로 와주세요. 자, 부동산의 개념 나오죠. 부동산 개념에서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그다지 잘 나오지 않는 문제니까요. 2번 문제는 나중에 뒤에 가서 함께 풀 거예요. 2번 문제 중요해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터치를 한번 해주세요.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단순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뒤에 가서 함께 정리를 해 드릴 겁니다. 3번 문제 한번 넘어와 주세요. 몇 번 문제?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치실 때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대부분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옳은 것을 골라라 보다 뭐다? 틀린 것을 골라라 라는 문제가 조금 더 쉽고 편하게 풀 수 있을 거고요. 비중이 한 7대3 정도로 틀린 것이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문제 풀어보시죠. 자, 1번입니다. 부동산은 등기함으로 인해서 뭐다?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 공시가 뭐예요? 공공이 볼 수 있게 게시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부동산은 내 건물에다가 이름 쓰는 거예요? 아니면은 등기하는 거예요? 등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다? 등기함으로써 공시의 효과를 갖는다라는 겁니다. 2번입니다. 공장재단과 광업재단. 재단이라고 나와서 크게 당황할 필요 없어요. 거기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재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뭐 준하여 취급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준부동산이다 라고 얘기하죠. 뭐라고요? 준부동산.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자동차도 있죠. 자동차나 뭐다? 선박이나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요 준부동산의 특징은 뭐다? 등록함으로 인해서. 그쵸? 여러분 봐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 뭐 써요? 자동차에다 이름 써요? 아니지. 뭐다? 자동차도 등록증 쓰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는 등록함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준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무슨 부동산? 준 부동산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이다. 임차인의 정착물이에요. 임차인이 아니라 뭐다? 임대인의 정착물이 되겠죠. 다음 몇 번? 3번.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우리 풀옵션, 노옵션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뭐다? 임차인이 들어올 때 갖고 들어왔어. 냉장고, 침대. 그럼 뭐예요? 나갈 때 뭐예요? 들고 나가는 거죠. 정착물이 아니다. 그치? 그럼 뭐다? 누가? 집주인. 누구? 임대인의 정착물은 뭘로 본다?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집주인 거 들고 나가면 돼요? 안 돼요? 들고 나가면 안 되죠. 그 뜻이에요. 그래서 뭐다? 집주인의 정착물은 뭘로 본다? 부동산으로 본다. 그쵸? 임차인의 가져온 거는 뭘로 본다? 동산으로 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몇 번?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로 정의된다. 우리 요거 민법상에 규정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다? 협의의 부동산입니다. 뭘로 본다? 협의의 부동산이다. 무엇과 무엇이 있다? 하나는 토지고요. 하나는 정착물이다 라는 얘기예요. 5번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에 대한 몇 번? 3번 이었습니다.